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어젯밤도 잘 못 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름철 더위가 괴로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줄무늬 다람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풍성한 털이 있는 꼬리로 그늘을 만들어서 햇볕을 가리고요. 타조도 커다란 날개를 쫙 펴서 양산처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미어캣은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차가운 땅바닥에 배를 대고 쉬고요. 사자와 호랑이는 시원한 물만 보면 허겁지겁 뛰어든다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고요. 또 선풍기, 에어컨도 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여름나기 아닐까요? 7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임병수의 노래예요. 아이스크림 사랑. 네, 7월 28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박정숙 MC의 휴가로 제가 계속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오늘 전국의 불쾌지수가 80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은 그러니까 더워서 불쾌함을 느낀다는 건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엄쉬엄 일하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생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에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 주 전성기 주크박스 주제 음식이죠. 네, 잊지 못할 추억의 음식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크박스 음악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쉽네요. 네, 지난 주말 부산의 이 해수욕장에 4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하죠. 우리나라 최대 피서지인 이곳은 해마다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해수욕장입니다. 부산 하면 떠오르는 해수욕장이죠.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설경구 씨와 하지원 씨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네, 땡땡땡 해수욕장입니다. 세 글자고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잠시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코너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처음인데 또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있네요. 네, 네. 제목이 한 줄 법률 용어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이 시간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법률 용어들이 뭐 실생활에서 쓰기도 하지만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듣긴 하지만
이거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법률 용어들을 일주일에 한 가지씩 선정을 해서 변호사님께서 또 친절하게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정한 용어가 바로 불기소 처분인데요. 지난주에 7678 청취자님께서 이 불기소 처분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고 문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 무슨 뜻인가요? 이게 좀 법률 용어가 쉽지 않죠. 네. 예, 좀 외계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전을 찾아봐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못하면 그 단어만으로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기소 처분이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시면 사실 불기소 처분만 딱 쳐서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소가 뭐고 어떤 식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네. 뭐 영화나 뉴스 보게 되면은 많이 듣는 법률 용어입니다. 뭐 정확하게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셔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뭐 대충 이런 뜻이겠지 정도는 나름 해석하고 계신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네. 우선 뭐 수사기관은 이제 고소인이나 뭐 제3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우선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또 뭐 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다 거친 다음에 이 범죄자를 재판으로 넘깁니다. 그렇죠? 네. 이 절차까지 이해를 하실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 다시 말해서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기소한다 또는 공소 제기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이제 수사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기소라는 것을 전후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이 기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소 전에는 사실 범죄로 의심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이 기소 후에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소 제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유일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요. 네네. 뭐 일반인들에게 기소권을 줄 경우에는 사실 공소권이 남발될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소를 제기해라라고 해서 검사에게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 네.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어떤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합니다. 근데 만약 정작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따라서 이 수사 단계 즉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좀 발휘하던 검찰도 사실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는 그런 유연성을 별로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는 사실 2% 채 되지 않아요. 대부분 네네. 공소가 제기될 경우에 대부분 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그만큼 검찰이 확실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한 사람들만 이 기소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대로는 한번 기소되면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도 됩니다. 네네. 따라서 그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기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을 경우에 수사 단계부터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검사가 객관적 혐의가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내려서 법원에 재판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제기하는 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 네. 네, 그럼 이제 불기소라는 건 뭐냐? 공소는 다시 기소랑 똑같은 얘기고요. 네.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거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판단했을 때 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뭐 이 청구라는 것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거나 판단한 경우에는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아, 예, 네네. 뭐 여러분 알고 있지만 뭐 혐의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고 뭐 네.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소멸시효 같은 거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네. 예, 불기소니까요. 예, 그렇죠. 네. 쉬우면 그래서 기소를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 불기소 그렇죠. 처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아마 뭐 문자를 주신 7678번님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많이 불기소 처분이란 단어를 들으셨던 분들도 이 시간에 좀 궁금증이 해결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성기 법률상담소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즉석에서 질문도 받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은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02771-0945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저희가 받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법대로 합시다. 네,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음이 있었네요.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일명 태완이법입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고 아마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태완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김태환 군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1999년 5월 20일 경에 대구에서 이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환 군이 누군가의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네. 네, 너무나 잔인해서 자세한 어떤 사건의 경위라든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얼굴 쪽에 황산을 테러하고서는 이제 아이들과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사건 당시 이제 수사 당국 사실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 주민이 있습니다. 근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예, 혐의를 찾지 못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용의자를 손상에 올리는데 이번은 결백을 주장하다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고요. 이에 이제 김태환 군이 부모님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제 지난해 네. 7월 4일에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도 법원에 직권으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겨주십시오라고 재정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또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뭐 쉽지 않았겠죠, 법원의 판단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재정 신청 기각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모두 종결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공소시효라는 것의 취지가 사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당사자의 기억이 이제 왜곡되는 부분이 있고요. 처벌의 필요성도 좀 감소도 되고 공소 수사를 장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비용도 너무 많이 증가하고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멸시효라는 거를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형죄에 대해서는 지금 2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 김태환 군 사건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 25년으로 원래 15년이었고요. 네. 25년으로 개정되기 전 사건이어서 15년 공소시효 대상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소시효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 과학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되면서 사실 좀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DNA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흉악한 범죄가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현대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소시효를 좀 연장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김태환 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자라는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기존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태완이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가 15년이 지나면 사건이 이제 영구미제로 남게 되는 건데 그럼 태완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혜택을 받게 되나요? 네, 태환 군 사건은 좀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에 있는 사건이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태환 군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영호 군 유괴 사건, 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사실 줄줄이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아직 영구 미제로 남을 만한 사건들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에 한해서는 네. 이 지금 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뭐 길이 열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부터 이 법이 적용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모든 사건이. 모든 사건들. 네. 근데 이제 이 공소시효 이번에 공소시효법이 폐지가 된 것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없어진 거예요. 살인 사건에 네. 대해서만. 네. 예. 근데 다시 말해서 뭐 강간치사, 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유기치사라든가 폭행치사, 뭐 상해치사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네. 사실 이번 공소시효 폐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명 태완이법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님과 함께 좀 간략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돌발 퀴즈! 옆집이랑 똑같은 워터파크에서 똑같이 놀았는데 왜 옆집만 할인을 받았을까? 정답은 KB 국민카드니까! 지금 전국 워터파크에서 KB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40% 시원한 할인 혜택이. KB 국민카드 위시 페스티벌. 본행사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호정 씨, 나만 바라봐주는 보험 어디 없나요? MG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알뜰한 보험료로 세심하게, 든든한 보장으로 따뜻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서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화학 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의 코너죠.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이제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전화 주신 청취자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양동에 사는 애청자예요. 예, 자양동에 살고 계시고요. 오늘 어떤 법률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그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갔거든요. 예. 2층부터 5층까지 해갖고 두 가구 해갖고 8가구 살을 총. 예, 근데 1층 주차장 계단실이 있는 데가 한 8평, 9평 정도 되는 그 경비실 겸 이렇게 해서
건물을 져놨더라고요. 1층이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서류를 떼어보니까 입주자 조금씩 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8가구가. 예, 8가구가 지분이 조금씩 있는데 그 건축주가 거기를 세를 나가고 전에 네. 아직까지 그 월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갖고.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은 지금 빌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예, 예. 집합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나 이제 동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우선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 본인이 사시는 집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지금 건축물입니다. 예. 네. 예, 우선은 집합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집합 건물에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생님이 사시는 집, 사실 그 부분은 딱 전유 부분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등기부 딱 떼셨을 때 몇 분의 몇 집은, 그죠? 몇 층,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이 구분 소유적인 목적물에 대한 전유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말을 합니다. 예,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이나 공용 부분 및 그 부속물을 말을 하는데요. 네. 따라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1층의 작은 집이 그 작은 집 네. 창고나 경비실 용도로 하셨죠? 예, 예. 예, 공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층의 집은 공유자 전원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목적물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질문자님이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거 제가 약간 뉘앙스를 볼 때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선 현재 1층의 집이 그 자신들의 공동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그죠? 네네. 건축주가 임대차를 놓고 있는데 나중에 또 어떤 책임이 따르진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근데 하지만 이 임대차라는 것이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제 건축주와 임차인을 당사자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 그 소유주한테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는요. 그러니까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임대차 계약은 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건축주가 임차인을 세를 줬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요. 네. 건축주가 분양을 다 마치고 떠났거든요. 떠났다고요? 근데 건축주가 그거를 세를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시면 돼요. 예, 8가구가 이렇게 네, 같이 하면 같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불법으로 임차가 된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우선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네. 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요. 네. 부동산 인도 및 퇴거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부동산 인도 받으시고 나가라 퇴거를 청구하시면 되고 그럼 또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뭐 낸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건축주한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지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나아가서 지금 그 공유 부분에서 건축주가 제3자에게 임대해 놓고선 수익을 얻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건 사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던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권이 네네. 있는 것도 아니면서. 따라서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놓아서 지금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실 수가 있어요. 건축주를 상대로. 네. 지금까지 임차료 상당의 건축주를 상대로 한 그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건축주가 그동안 받은 월 차임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유 부분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는 권한도 공유자가 갖지만요. 사실 관리 책임하는 것도 공유자들이 해야 할 몫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건축주가 그 임차료 등을 받아서 뭐 그 1층을 관리하고 뭐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유지하는 사용했다면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건축주를 상대로는 지금까지 임차료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는 부동산 인도 및 퇴거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노래 신청하면 안 될까요? 신청곡 어떤 거 원하시는데요? 예,
주즈베커 컬렉션의 알베인 나온 투울롱이요. 예, 그럼 저희가 노래가 준비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따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하계동 사는 애청자입니다. 아, 예,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저희 전화 주셨나요? 예, 한 할머니 사연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말할까요?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6.25 전쟁으로 남편이 전사하시고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간간히 연락이 있었으나 모녀 불화로 25년 전 완전히 의절했고요. 네. 40년 전 양자를 입양하셨답니다. 이 양자분이 최근까지 모친을 부양하셨어요. 근데 예. 이 양자분은 사실상의 친자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할머니는 파킨슨병, 관절염, 고혈압, 소변 장애 등 어려운 환경에도 끝까지 할머니를 모신 건 이 아들이었는데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산은 친딸에게 상속되었어요. 예. 친딸이 1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의 고생을 인정하시면서 매매 비용을 제외한 모든 약간의 유산이 있었는데 주겠다고 했으나 네. 그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아. 모친 사망 사실을 알렸으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모친을 모신 아들은 병원비나 장례비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예. 그런데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 입장에서는 법은 너무 멀고 상처는 없습니다. 네, 그 실제적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한 아들이 따로 있는데 아예 네. 뭐 의절한 딸이 이제 와서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좀 보기에도 안타까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예,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딸과 의절을 하고 그 이후에 아들을 입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이전에 이 모친께서 혼자 계셨는데 네. 다른 분과의 아들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진짜 이제 이분은 다른 분과의 혼외자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식으로 네네. 바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친자이긴 한데 예. 법률상 자신의 자식으로 등재를 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 친자가 이 할머님을 돌아왔을 때까지 봉양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절연한 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친자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연을 했다고 해서 유산 상속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절연을 뭐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 친자식이라면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우선 그래서 그 절연한 딸이 자신의 역할도 못했으면서 상속을 받았다라는 게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상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시려면 현재 자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 아들이 자신이 진정한 아들이다라는 사실 입증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아드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엄마의 아들로 지금 뭐 가족관계 등록부상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분이 양자로 이 돌아가신 분 밑으로 벌써 40년 전에 입적이 되어 있는 상태세요. 아, 양자는 돼 있지만 친양자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친양자가 예, 다릅니다. 법률적 효과가 달라서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은 사실 현재 그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친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어찌됐든 지금 친모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열흘 내외 되셨나 봐요. 네, 그러면은 아직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2년 내에 친생관계 존재 확인해소라는 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어려운 소송은 아니고요. 단지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울 뿐인데요. 좀 알아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현재 친모와 혈연 관계가 있는 이모분이나 뭐 이렇게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계셔요. 다 돌아가시고. 아, 그럼 친모와 혈연 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친모께서는 사실 외동딸이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럼 외동딸이셨다. 예. 그럼 이제 사촌들도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있지만 워낙 연세가 오래되셔서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친족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친족들과의 유전자 감식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친모와의 혈연 관계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친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현재 친모와 관계 있는 분과 연결을 하셔서 우선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현 친모와의 친자 관계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법원에 친생자 관계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표현만 어렵지요. 사실 진행하는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신 다음에 친생자라는 확인을 받고 난 이후에 현재 그 상속을 모두 받았던 친딸을 상대로 해서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라는 걸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너무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상속재산이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다 거치면서까지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돈을 받으셔야 되나라는 상황이 좀 제가 의구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에 소하고 이혼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속권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실 때 사실 지금 친아들이 봉양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아마 뭐 치료도 하셨을 거고 병원도 가셨을 거고요. 생활비도 다 되셨을 거고 이런 이제 증빙 자료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시면 상속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준비를 하셔서 법률적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절차를 받을 만큼의 그렇게 큰 재산도 아니었었고. 네. 예. 다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예. 뭐 그 친딸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이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이걸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판 말고라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뭐랄까 비용이나 이런 거를 투자하기에는 이분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요. 저도 어떻게든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 상속이라는 부분이 법률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요. 쉽게 요것의 제도를 바꿀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워낙에 커서 이런 엄격한 좀 절차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마음에 품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제가 이 여러 청취자분들이 억울하신 것 같고 이제는 뭐 네. 보다는 이제 버려진 어머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셔가지고 또 혹시나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시면 우선 이 법률 절차를 밟으시는 것 자체가 부담되실 수 있겠지만 생활이 어려우시다고 그러시면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무료로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절차를 알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소송 구조 대상이 되시면 그런 어떤 무료로 소송을 구조를 해드리니까요. 한번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은 안타까운데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사건을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법률상담소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면. 시원한 냉채. 냉면이죠. 냉면이 시원하면서도 면 종류가. 냉면 같은 거 뭐 좋지요. 냉면이 제일이지. 신나는 건 뭐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 좋은데요. 삼계탕.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여름 되면은 뭐 냉면이나 뭐 그런 거, 뭐 쫄전이라든가 그런 걸 좋아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옛날 어른들이 뜨거운 뭐 탕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이해 못했었는데 요새는 그거 좀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 음식이죠. 오늘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메뉴로 갈리네요. 시원한 냉면 그리고 뜨끈한 삼계탕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저라면요. 오늘 점심으로 냉면을 선택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백해무익한 담배 끊고 싶지만 도저히 끊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금연 의지를 자극하면 금연 성공률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연 의지를 북돋아주면 된다는 건데요. 남편의 금연을 바라시는 아내분들, 구박도 잔소리도 영 안 통한다 싶으면 문자 메시지로 남편의 금연을 응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해운대죠? 선물 받으실 분 2분 당첨되셨습니다. 1184번님 그리고 2502번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성기 주크박스 주제 음식이죠. 오늘의 주크박스 당첨되신 분은 7457번님입니다. 745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현정의 멍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